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근로장려금 최종 확정된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받은 분들은 새벽 1시부터 받은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에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나쁜 소식이 아닌 장려금 소식이다 보니까 새벽에 문자 받으셔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새벽부터 지급받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또는 새벽부터 입금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국세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으로 생계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하루 이체 건수를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리 많이 근로장려금을 이체한다 하더라도 하루 최대 이체 건수가 60만 건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500만 건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새벽부터 입금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3번에 나눠서 입금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첫날에 입금되고요. 아직까지 심사 확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조정되고 있는 분들은 약 5일에서 1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요, 올해 5월에 정기신청분, 그리고 2020년 8월 9월, 또 2021년 3월에 신청한 분들, 이런 분들의 반기신청 정산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정산분이 한꺼번에 다 입금되니까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아침에 문자가 왔는지 아니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566만 가구였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장려금은 481만 가구가 받았고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가 받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104만 원이었고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은 근로소득이 연간 275만 원인 호벌이 가구에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105만 원에다가 자녀장려금 840만 원을 받아서 총 945만 원을 받은 분이 가장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예금 계좌로 신청했을 텐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편이 늦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직접 세무서에 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경우라면 전국 어느 곳에서든 지역과 상관없이 출력할 수 있고 어느 우체국을 가든 상관없이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먼저 전화하셔서 확정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세무서 아무 곳이나 찾아가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정의 결과는 대부분 결정 통지서로 알려드리는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죠. 홈택스나 손택스,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셔도 되고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듯이 서울청부터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나와 있는 지역청별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상 금액과 많이 다를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심지어는 신청을 다 마쳤는데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조건에 맞게 신청했다 생각하는데 예상 금액과 다르다, 너무 적게 나왔다.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환급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부모님과 같이 산다 해서 가구수 인정을 다르게 받는 경우, 재산 인정을 다르게 받는 경우, 그리고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잘 모를 경우도 있고 또는 세무서 직원들이 단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의신청 기간 90일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신 분, 청구인이라 그러는데요. 이분의 주장이 아무리 옳든 그러든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옳다, 그러다 따지지 않고 각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이의가 있다,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이때부터 90일이 지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난해는 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절반이 깎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 때문일 확률이 크고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세대주가 각자 나눠져 있어도 집이 재산소득에 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또 절반이 깎이는 경우가 있죠.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꼭 90일 이전에 이의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쁘다 보니 또 정보를 받지 못하다 보니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 계실 텐데요. 기한 후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문의사항은 홈택스, 손택스 또는 1544-9944로 전화하시거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서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10%가 깎인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셔서, 그래도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신청만 하지 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날짜 12월 1일까지 남아있으니까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든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0년 분 2021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달 먼저 지급한다. 법정 기한보다 빨리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대상은 2020년 소득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이고, 5월에 정기 신청했던 분, 그리고 지난해 2020년 8월, 9월, 또 올해 3월에 단기 신청했던 분들의 정산분을 지급해준다. 여기에 내가 예상했던 금액과 다르다, 또는 이번에 환급 받을 줄 알았는데 환급이 거부되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라. 이 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다.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이유가 있든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라. 12월 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 지급받을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라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동안, 잠자는 동안 근로장려금 입금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